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70번째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 지역 곳곳에서도 광복절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평화의 소녀상도 건립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시대 대구에서 시작된 시민 정신을 기리는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33번의 종소리로 나라를 다시 되찾은 기쁨을 달구벌 곳곳에 전합니다. 대한민국 빛을 되찾았다는 의미인 광복절. 태극기를 힘껏 흔들며 잃었던 나라를 되찾은 70년 전의 기쁨과 감동을 느껴봅니다. 이 강복의 열망을 담아서 이보다 더 큰 조국, 더 큰 대한민국, 더 잘 사는 대구를 우리 후손들에게 함께 물려주기 위해 손맞잡고 우리 나아가십시다. 정일여고 방송 동아리입니다. 설명 듣고 가세요. 고등학생들이 나서 태극기와 독도, 우리나라 전통 의상까지 시민들에게 설명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잊혀져가는 광복의 정신을 기억하고 나누자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저희가 광복이 안 됐으면 일본 국기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광복이 돼서 대구에서도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됐습니다. 정갈한 머릿결로 순수성과 인내를, 전형적인 한국 여성의 얼굴형으로 민족성을 담아낸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 제국주의의 비인권적인 행위를 드러내며 치욕스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교훈의 장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광복절 기념행사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선조들이 광복을 위해 헌신했듯이 오늘 우리는 주저없이 통일의 길로 나서야만 합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과 의성문화회관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가족 등이 모인 가운데 경축 행사를 열고 광복의 의미를 기렸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흔히 달성공원이라고 불리는 달성이 국가사적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달성은 2000년 대구의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고 또 일제의회 훼손돼서 지금까지 동물원으로 방치되고 있는데요. 광복 70주년 기획뉴스, 오늘은 마지막으로 대구의 뿌리 달성을 재조명합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1894년 대구에 처음 들어온 일본군 부대가 달성에 주둔을 한 지 12년 뒤 일본은 러일 전쟁에 승리한 기념으로 1906년 달성에 신사를 짓습니다. 최근 추가로 발견된 신사 사진을 통해 당시 달성에 있던 일본 신사의 전모를 재구성했습니다. 그 이후 60년을 존속하던 일본 신사는 49년 전 광복절 이틀 전인 1966년 8월 13일 대구시에 의해서 헐리게 됩니다. 일제가 달성에 신사를 세웠던 이유는 대구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굴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달성은 이제 대구의 어떤 모체 혹은 기반이라고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거주지로서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오래전부터 수행을 해왔고 일본이 조선 침략을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조선의 정통성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이 조선의 법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본이 진출하고 나는데 5년 뒤에 그곳에서 바로 박람회를 여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일반인들이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을 유해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또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 공간에다 조선 총독부 건물을 1926년에 준공을 하는 거죠. 조선의 상징과 정통성을 짓밟기 위해 경복궁을 훼손했다면 대구에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달성에 신사를 짓고 공원으로 만들어 훼손했고 지금까지 달성은 동물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원전부터 2000년 넘게 대구의 역사를 간직한 달성. 이제 우리 손으로 대구의 상징과 정통성을 복원하고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광복 70년을 맞아 오늘 독도에서 태권도 시범단 등 430명이 광복 70년 경축 태권도 퍼포먼스를 펼치고 독도 경비대를 위문했습니다. 또 독도 바르게 알기 운동본부는 독도에서 퓨전 국악 오케스트라와 풍물단 공연을 마련하는 등 광복절 독도에서도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출신의 대표 스타 양준혁 선수, 최근에는 해설위원으로 팬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가 청소년들과 함께 야구 열정을 나누는 양준혁 청소년 야구 드림 페스티벌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현장을 서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름의 끝자락 막바지 더위만큼이나 어린 친구들의 야구 열정이 뜨겁게 그라운드를 달굽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양준혁 청소년 야구 드림 페스티벌. 양준혁 청소년 야구 드림 페스티벌에 참가해 자긍심을 가지며 친구들과 우호를 다진다. 선수가 아닌 순수하게 야구를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것이 이번 대회의 특징입니다. 야구를 향한 어린 친구들의 열정. 그 가운데 여전히 삼성 라이온즈의 푸른피가 흐르는 양준혁 이사장이 함께합니다. 역시 우리 그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야구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너무 참 좋고요. 특히 이제 그 우리 청소년들이 좀 마음껏 좀 뛰어놀 수 있는 학교에서 너무 이렇게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좀 나와서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고 또 어떤 그 친구들하고 우정도 나누고 또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야구의 참된 가치를 전해주면서 고향이자 가장 오랜 시간 뛰었던 팀의 연고 지역을 야구잔치의 한마당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전국 700여 명의 야구 소년들이 함께하는 이번 대회는 내일까지 영남대학교를 포함한 11개 야구장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 4분기 대구의 광공업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1% 줄었고 경북은 5.2%가 줄었습니다. 대구는 자동차와 의료, 정밀, 광학기기 등의 생산은 활발했지만 기계, 장비, 섬유의 부진이 이어졌고 경북은 전자부품과 컴퓨터, 통신장비 분야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같은 기간 대형 소매점 판매는 전년보다 대구는 2.3%, 경북은 3.8% 각각 감소해 메르스 여파로 소비가 부진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 FTA 활용지원센터에 따르면 공구용판, 자동차 가스켓 등 고무 제품이 5년 후 관세가 없어지면서 수출 혜택을 가장 우선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부품과 조명기구, 자동차 부품 등은 10년 후 관세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상인은 단기적인 관세 인하 효과보다는 중국 내수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중국 기업과의 직접적인 거래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자매도시인 중국 칭다오에서 열리는 2015 칭다오 국제 맥주 축제에 대구 치맥산업협회 관계자와 대구시청 공무원 등이 참가해서 치맥 페스티벌과의 연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칭다오 맥주 축제 현장을 둘러보고 대구 치맥 페스티벌의 세계화를 위해 접목할 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맥주 축제 조직위원회와 만나 두 축제의 교류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구미세관은 관세 환급 제도와 환급 절차 등을 몰라서 수출을 하고도 관세 환급을 받지 않는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기업의 수출과 환급 실적을 분석해서 환급 금액이 500만 원이 넘는 23개 업체를 선정해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내일 저녁 7시 고양과의 원정 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에 도전합니다. 지난 안양과의 홈 경기에서 2대4로 역전패하며 최근 4경기에서 2무 2패의 부진을 보인 대구FC는 중위권에서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고양을 상대로 승리를 거둬 이랜드에게 내준 2위 자리를 탈환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대구는 공격의 주축인 문기한과 조나탄이 경고 누적으로 내일 경기를 뛸 수 없어 젊은 선수들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울산 앞바다까지 적조주의보가 발령되면서 경주와 포항 등 경북 동해안도 적조 피해가 우려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제 저녁 8시를 기해 부산 울산 사이 해역에 적조주의보를 발령하고 동해로 북상하는 해류를 타고 적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강정호 선수의 소속팀 피츠버그가 요즘 지구